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을 책임지는 입니다. 혹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는 야간뇨.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바나나 한 개로 야간뇨 증상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도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 바나나의 숨은 효능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밤이 달라집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Y agobio 호르몬의 y 불균형 si nos 전해질의 queda bien después, 문제, pues ya está. 방광 근육의 Lo 이상이 incluimos.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바나나라는 평범한 과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번 이상 깨신다면 이미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이 중단되면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방해받으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간뇨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져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이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야간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우리 뇌의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이 되면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이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광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자주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이란 우리 몸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의 수분이 어느 정도 땀으로도 배출되지만 밤에는 누워있기 때문에 모든 수분이 소변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은 특히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문제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그 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적절히 이완되어야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적절히 수축해야 소변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긴장, 카페인 과다 섭취,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방광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실제 용량은 충분한데도 뇌에서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즉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저하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과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먹는 과일, 에너지를 주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나나에는 야간뇨를 개선하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첫째,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을 보충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바나나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충분해지면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칼륨이 야간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약 30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양으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에 작용하면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러면 방광이 좀 더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던 과민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트립토판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바나나에 소량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분비되면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든다고 했죠. 결국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야간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이고 마그네슘은 과민한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빈뇨 신호를 완화하며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과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밤의 소변 생성 자체를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 야간뇨 개선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2시간에서 3-4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워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2-2시간에서 3-4시간 전이 딱 적당한 시간입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바나나를 차갑게 먹지 마시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 최소 1분 정도 두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바나나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여기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바나나 1개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의 향긋한 향이 더해지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 몸도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용량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칼륨 보존성 인뇨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은 칼륨을 몸에 남게 하는 약에 칼륨이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가 이런 약을 복용하시니 약을 확인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 진료실에서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새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밤에 4번에서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위험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야간요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바나나를 저녁에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1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분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느낌이라고 낮에도 활력이 넘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지 바나나 하나 때문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야간류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효과는 야간요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바로 코골이의 개선입니다. 코골이와 야간요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기도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좁아진 기도를 공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근육을 적절히 이완시켜주면 기도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 부종이 기도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부종이 줄어들고 기도가 좀 더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 중에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분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코는 소리가 줄어들었다거나 숨 쉬는 게 더 편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효과는 다리 경련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도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야간 경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도 줄고 다리 경련 때문에 깨는 것도 줄어드니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법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처럼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바로 잡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나나 외에도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첫째, 저녁 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되 저녁에는 조금씩만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인뇨 작용을 하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되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후 시간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화장실에 가셨다가 3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배뇨를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까지 완전히 배출할 수 있어서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변도 자주 마려워집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잘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바소프레신 분비도 방해하고 방광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과 함께 따뜻한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야간뇨의 원인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당뇨병, 신부전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들도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 질환을 치료해야 야간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으로 효과가 없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꼭 병원을 가 보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든 경우,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야간뇨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의 부작용으로 야간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제는 당연히 소변을 많이 만들고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약알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고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긴 약안뇨라면 제가 말씀드린 바나나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1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치료법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런 평범한 과일이 여러분의 수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자연의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8시쯤 바나나 한 개를 전자레인지에 드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계피가루를 뿌려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10시쯤 화장실을 다녀온 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보람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